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그 키맵 리딩 교재에서 71페이지 독해 문제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를 중점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거고요. 그러면 부족한 구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문은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딱 받아보시면 이 자료 있죠. 이게 이제 구문학습 자료인데 먼저 이걸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일단 좀 해석 연습을 좀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주관지 구상 및 주의사항하고 그 밑에 translation 주의사항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뒤에 한 장 또 넘겨보면 4페이지에 스텝 1 build up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4페이지에 딱 보면. 이 프린트물 있죠. 그쵸? 이 프린트물 잠깐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을 이제 쭉 한번 해석을 한번 써보세요. 아마 기출된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기억이 나는 것들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보는 것들도 조금씩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주어 동사 찾으면서 해석을 한번 써보고요. 앞에 5개 이렇게 쭉 먼저 기본적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7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나왔던 문장들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설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다시 보기까지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더 넘겨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연습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1번부터 해서 10개 문장을 또 실었습니다. 역시 이 10개 문장에 대해서는 그 뒤쪽에 쭉 살펴보시면 19페이지에 보면 역시 키 분석과 함께 선생님이 또 이렇게 쭉 해설을 쭉 실어놨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해설을 선생님이 직접 다 타이핑을 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웠던 용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자 해석을 한번 쭉 써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내가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그러면 최소한 뒤쪽에 알짜 해설만이라도 한 2번 정도 꼼꼼하게 읽어주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문 자료를 계속해서 나갈 거고요. 나가는 자료는 조금씩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출만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기출이 아닌 최근에 새롭게 다루고 있는 이슈들에 관한 그런 문장들도 새롭게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요거 선생님의 땀과 노력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담겨 있는 자, 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구문은 그렇게 해서 쭉 보충 자료를 제시를 할 거고요. 우리는 71페이지, 교재 71페이지 먼저 문장 삽입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전체적으로 단절과 연결을 생각하면서 읽어가되 다른 문제에 비해서 문장 삽입은 조금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 단절을 찾으려면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가 그 옆에 있는 문장과 어떻게 잘 연결되는지 해석을 조금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꼼꼼한 해석 중요하다. 자, 그리고 문장 간의 연결과 단절이라고 봤을 때 특히 여기 나오는 단절 있죠. 단절은 대상, 성격, 내용, 시제, 그 다음에 숫자. 앞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한 가지 내용을 다뤘는데 4번부터 갑자기 2가지 내용이 다뤄지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다룰 거냐, 2가지 다룰 거냐, 마지막에 어떤 거? 숫자의 단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3가지를 했었죠. 대상, 성격, 내용. 대상이라는 것은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앞 문장에서 제대로 제시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성격은 특히 요거 있죠.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활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과 부정으로 풀리는 문제 꼭 나오니까 1번은 긍정이고 2번도 긍정인데 3번에서 갑자기 부정이다. 원래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려면 즉 성격이 바뀌려면 중간에 but, however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 그러면 흐름의 전환을 가리키는 말이 없이 성격이 바뀌었을 때는 성격의 단절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같은 단어지만 내용이 바뀌는 부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상, 성격,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명시적 단서라는 건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표시하면서 읽어가자.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을 봐줘야 되는 건데 글의 구성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쭉 한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가령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맨 위에 나오는 박스에 내오는 내용이 둘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인가 두 번째에 해당되는가 이걸 판단하면 훨씬 더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다. 아시겠죠? 항상 구성은 한 가지냐 두 가지냐 그 다음에 요거 의미론적 혹은 보편적 접근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요건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 건데 요렇게 최근의 기출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교재 오감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살펴보면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건 그 문장 삽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순서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이면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인과라든가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과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우산을 쓴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산 썼다라는 것이 맨 위에 박스에 제시되고 밑에 비가 온다는 내용들이 쭉 보인다면 당연히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산을 썼다 이게 들어가줘야 맞는 거죠. 그쵸?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이면 보통의 인과관계, 보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과정을 가지고 생각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 배열에서도 작년에 나왔지만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했죠. 그쵸? 그래서 가령 이제 A에서 뭐가 보였고 A에서 move가 보였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C 있죠. C에서 뭐가 보였다면 C에서 return 이게 딱 보였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단서죠. 그쵸? 왜? 돌아왔다란 얘기죠. 돌아오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가능했으니까 바로 이동을 했어야 가능했으니까 따라서 이동을 했고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순서는 A 다음에 C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감 잡아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식의 명시적인 단서와 이걸 가지고 읽어가되 어느 정도 감을 잡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인 단서들도 한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절이 안 느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최소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묶는다. 그쵸? 자 그러면 의미 덩어리로 묶을 때는 첫 번째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은 같이 묶는다. 그렇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즉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묶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것, 즉 비슷한 말이 보이는 부분도 같이 묶는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면 대우명제가 나타나면 앞의 문장과 같이 묶는다. 즉 앞에 문장이 있고 그 문장에 대해서 두 번 부정하는 거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그게 딱 나오면 같이 묶어준다라는 거. 앉아있으면 편하다, 서있으면 불편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쵸? 앉아있으면 편하다 그걸 대우명제로 바꾸면 두 번 부정하면 되는 거니까 서있으면 불편하다 이렇게 딱 나오면 둘이 같은 묶음으로 생각해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그 가치 판단이 보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보이면 그 다음에 근거라든가 이유 요게 제시될 수 있는데 그 근거라든가 이유가 무엇이 생략되고 바로 because가 생략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다. 즉 어떤 판단 다음에 뒤에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있다면 because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연결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한 묶음으로 취급을 해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짝 어려워지는 게 여기까지는 할만하거든?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가면서 감을 잘 못 잡겠다. 뭐야? 4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답 근처로 갔는데 하나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들 때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끔 우리가 연습을 좀 더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의미 덩어리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맨 위에 박스에 있는 문장과 의미상 가장 가까운 걸 찾고 그 옆에 붙여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일단 칠판에 있는 거 필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필기하는 시간까지 해서 총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요게 일단 단서가 되기는 하죠. 그쵸? 앞에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어 좀 보이죠? 그쵸? 이러한 제약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요게 어디에 제시될 것이다? 이 문장이 들어가기 앞쪽에 당연히 제시가 될 것이다. 즉, 앞에 뭔가 제재나 제약, 이거 이제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제약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긍정의 뉘앙스로 봐야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 help의 왜 플러스라고 표시를 했겠어요. 어떤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문장 삽입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성격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긍정 혹은 부정의 느낌을 문장 삽입에서는 꼭 잡고 가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제재나 제약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facilitate는 용이하게 하다 혹은 수월하게 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뭔가를 되게 쉽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make easy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제재나 제약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혹은 합의를 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약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parties라는 것은 보통 당사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됐건 계약이 됐건 당사자들, 그 당사자들의 parties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들에게 come to agreement는 말 그대로 합의점에 도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제약은 합의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약이 당사자들에게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제약, 도움될 수 있다, 합의 뭐 정도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쭉 읽어가면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대상의 단절, 성격의 단절, 내용의 단절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쭉 보면 협상이라는 것에서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any negotiation is bound 이렇게 쭉 보여있는데 여기서 일단 bounded에 딱 붙여보세요. bounded는 이제 구속된 그 뜻이 되겠죠. 그쵸? 구속된 이제 그 뜻으로 쭉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떤 협상이든지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간의 관점에서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관점에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라든가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떤 제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constrained 이것과 좀 비슷해요. 그러면 협상은 일단 제재나 제약이 있다라고 시작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llocate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과거 분사죠. 그쵸? 자, 그러면 할당된 시간의 관점에서 제재나 제약이 있으며 시간의 제약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자, 여기 when it comes to는 가로로 묶어주세요. when it comes to는 그것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when it comes to는 쓰고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얘는 무엇과 같은 말? 얘는 그냥 about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constitutional negotiation 쓰니까 헌법 협상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constitutional negotiations 헌법 협상 즉 헌법 협상에 대해서는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협상 얘기했죠? 협상, 시간, 제약, 헌법. 됐죠? 협상, 시간, 제약, 헌법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협상과 그리고 헌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헌법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됩니다. 항상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된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으로 가면서 구체화되는 것은 연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헌법 얘기했으니까 헌법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헌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채택이 됩니다. 협상할 때 쓰는 헌법이 바로 이렇게 협상과 관련된 헌법이 채택이 됩니다. 순간에 높은 정치적 드라마의 순간에 아마도 격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헌법 협상을 하는데 그때는 시간의 제약이 있으며 또한 이 헌법이라는 것은 격렬한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바꿔 말하면 어떤 특정한 위기가 있는 순간에 헌법이라는 것이 협상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 됐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딱 보면 종종 무엇이 있다고? upstream이니까 상향식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향식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떤 얘기가 또 등장을 한다고? 헌법과 관련된 제약이라는 게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뒤에서 limit는 뭐 제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의 양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available은 이용할 수 있는 그 뜻이죠. 여러분 요거 좀 알아두세요. 이게 드래프터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 최초의 안을 작성하는 사람. 그래서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을 드래프터. 자, 그러면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 있다고? 바로 마감기한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쭉 보이네요. 자, 협상과 시간 제약이라는 것이 하나씩 헌법과 함께 구체화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뒤에 쭉 보면 외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베이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베이드 생각나죠? 이베이드 바로 무슨 말? 피하다 그 뜻이죠? 그렇죠? 이베이드는 꼭 기억해 주세요. 피하다라는 뜻으로 요게 avoid하고 비슷한데 그것만큼 자주 등장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렇죠? 피하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하고 또 비슷하게 우리가 또 이제 봤던 거 elude 얘 있죠? elude도 역시 피하다. 그다음에 또 피하다 하면 뭐 shun이라든가 그다음에 닫지라든가 피하다 벗어나다 했을 때 escape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요걸 잘 기억해야 한다 했었어요. 피하다 그랬을 때 elude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elude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일단 요거까지만 좀 적어주세요. elusive가 바로 무슨 말일까요? elusive 잘 피해 다니는 그 말이죠. 그쵸? 잘 피해 다니는 그런 의미에서 잡기 힘든 교묘히 빠져나가는 그 뜻이 있고요. 즉 첫 번째 잘 안 잡힌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어떤 잡으려고 하는 생명체 따위가 싹 빠져나간다. 그랬을 때 elusiv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개념 따위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쵸?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자꾸 안 잡히고 잘 피해 다니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잘 피해 다니는 개념 해서 파악하기 힘든 이 뜻으로 쓰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피해 다닌다 그런 의미에서 파악하기 힘든 그 뜻으로 elusive도 같이 적어주세요. 아무튼 evade라는 거 이렇게 쭉 관련해서 다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 시간의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마감 기한이 있으면 그건 외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이 있다라는 거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벗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왜 동그라미를 쳤을까요? 왜? 자, 항상 내용의 연결과 단절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거야?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은 늘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맨 위에 주어진 문장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뭔가 이게 답이다 라고 단서를 주는 것이 안 보인다고 느껴지면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 문장을 읽어갈 때도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주의하고 그리고 또 무엇까지? 바로 대상, 성격, 내용, 시제 이런 단절까지 같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 보였기 때문에 뭔가 흐름이나 성격이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글쎄요 뭐 앞에 나오는 constraint 그게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자, 여기 딱 바운드에 딱 붙여보세요. 바운드. 자, 그러면서 바운드는 당연히 어떤 의미? 바운드. 구속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구속하다, 묶다 그 뜻이기 때문에 협상을 구속하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지금까지 다 무슨 얘기했어? 맨 첫 번째 문장을 봤어도 제약, 협상, 헌법 이렇게 나왔죠. 제약, 협상, 헌법이니까 협상을 제약하는 건 당연히 어떤 것? constraint, 제재나 제약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근데요, 보니까 자, 그러면 협상을 구속하거나 제약하고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니까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협상의 당사자들이 여러분 spell out은 무슨 뜻일까요? spell out. 자, out은 분명히 명백히 그 뜻이 있어요. 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안쪽에 담아두지 않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여기 out에 딱 동그라미 쳐서
out의 느낌은 바로 어떤 거라고? 무조건 바깥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그 다음에 명백히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봐요. 여러분 스펠은 바로 뭘까요? 스펠이 스펠이죠. 그쵸? 그럼 철자를 쓰는 게 스펠이죠. 그럼 봐봐. 철자를 out, 명백하게 쓴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헌법과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 철자를 명백하게 쓴다라는 얘기가 보이고, 그다음 뒤에 보면 완전한 세트의 arrangement 보이지? arrangement는 별표를 좀 만땅 쳐주세요. arrangement의 별표 만땅. 야, arrangement는 뭘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원래 arrangement는 arrange에서 나왔죠. arrange는 정돈하다, 배열하다 그 뜻 아닌가? 그쵸? 흐트러져 있는 물건을 보기 좋게 정돈하고 배열하는 게 arrange야. 그치? 자, 그러면, 자, 내가 친구와 이렇게 약속을 잡으려고 해요. 혹은 우리가 이제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몇 명인지 우리가 딱 이제 그 사람들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들의 일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그들의 일정을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조율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봐요. A라는 친구의 일정은 이게 되는 거고 B라는 친구의 일정은 여기에 있고 C라는 친구의 일정은 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의 일정을 어떻게 딱 이렇게 보기 좋게 정돈해서 딱 우리가 모임하기에 적당한 시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겠지. 그래서 arrange가 어떤 의미? 조율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알겠어요? 정돈하다는 의미에서 조율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arrangement는 어떤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협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arrangement가 보이는 거지.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협상에서 뭘 도출할 수 있겠어? arrangement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 이걸 잘 정돈하고 조율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게 요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arrangement가 agreement하고 비슷한 의미로도 쓰여요. 됐죠? 합의. 됐죠? 합의라든가 혹은 조율, 이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해주면 맞을까요? spell out. spell out은 어떤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적어보세요. spell out. 스펠링 하나하나까지 out. 분명히 명백히. 그래서 spell out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우리 이렇게 썼던 거 있죠. 이게 조금 더 어렵지, 사실은. 이 단어가 훨씬 더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는 얘보다 얘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쵸? 그러니까 specify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spell out도 똑같은 의미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무슨 말인지 대충 감 잡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봐요. 자, 지금 이제 3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제재나 제약인 것 같은데 그게 협상을 구속하고 협상의 당사자들이 어떤 완전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명시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러나 걔네들은 협상을 구속하며,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나 걔네들은 협상을 구속하며 그리고 뭔가 명백히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게 리미트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건 고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피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고정되어 있으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봐도 2번에 나오는 것은 제재나 제약이 가지는 부정적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but 다음에 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최소한 but을 썼으면 앞쪽에 나오는 성격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줘야 맞겠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를 주고 그러나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어떤 거? 연결어를 활용해서 성격의 단절이 있었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단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장을 여기에 딱 집어넣고 연결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 주어진 문장에서 얘가 가리키는 거 있어 없어? 얘가 가리키는 거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but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주어진 문장에서는 긍정적 내용이 나와줘야 맞겠지. 그치? 긍정적 내용이 좀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재나 제약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대신해서 맨 위에 뭐가 보였어? These constraints 딱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제재나 제약, 이러한 제약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3번이 답이다. 볼 수 있겠죠? 그쵸? 꼭 주의하세요. 어떤 거?
문장 삽입에서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음을 성격의 단자를 활용할 수 있음을 꼭 주의해서 반드시 기억한다. 그리고 대명사, 지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스펠 아웃하고 그 다음에 어레인지먼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딱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필요함의 그지를 하면 안 돼. 알겠어요? 필요함의 그게 아니라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혹은 부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of necessity는 그냥 요렇게 딱 한번 적어볼까요? of necessity는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necessarily. 자, 필기해주세요. necessarily 딱 적으시고 그리고 이걸 필연적으로 그렇게 적어주세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됐죠? 자, 필연적으로 반드시.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뒤로 가서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딩 교재 74페이지 74페이지에 밑줄어 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어 위. 자, 뒤에 74페이지 1번하고 2번 있죠? 둘 다 별표해 주세요. 1번하고 2번 둘 다 별표해 주시고 우리 실제 시험에서 30번 유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밑줄어 위 문제는 그 두 문제인 거 아시죠? 앞에 30번도 있고 뒤쪽에 42번도 밑줄어 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법보다 비중이 더 큰 문제고 함축 밑줄은 21번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문제니까 밑줄어 위 잘 풀어야 돼요. 자, 일단 칠판에 있는 거 필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필기 먼저 해주세요. 74페이지 밑에 적어주세요. 최근에는 주제와 어긋난 밑줄을 묶기도 하지만 즉 1번부터 5번 그 밑줄 중에서 전체적인 주제와 어긋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묶기도 하지만 요걸 잘 파악하고 있느냐, 요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약간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풀어봤던 그 문장 삽입 있죠. 여러분 문장 삽입 또 어떻게 풀었어요? 1번하고 2번이 서로 의미상 연결이 잘 되는가, 아니면 성격이 됐건 대상이 됐건 단절이 있는가, 이런 것들 찾아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이 하나씩 연결되는 걸,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 파악할 수 있어? 혹은 모르겠어? 이런 걸 계속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줄에 대한 단서를 밑줄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앞쪽과 뒤쪽에 있는지 항상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련성이라 하면 일단 첫 번째 서로 의미가 비슷한가 요거 먼저 봐야 되겠죠? 그쵸? 자, 비슷한 의미를 주는 말이 쓰였는가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쵸? 이 기본인 거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있지? 그치? 활용하는 게 반드시 있으니까 꼭 봐야 돼. 근데 의미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보라고? 이미지를 같이 보자 그랬었죠. 그쵸?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그려지는가? 비슷한 상황인가? 그 다음에 비슷한 움직임인가? 그쵸? 비슷한 움직임인가?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거라고? 뭔가 변화라는 것도 암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변화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항상 이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의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면 많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줄어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라는 거야. 자, 우리 이번에 6편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주제도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나왔던 표현과 맨 마지막에 나왔던 표현들의 의미라든가 이미지가 비슷하게 들어가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거든. 6평 때 그 30분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resonate라는 표현이 보였잖아. 그치? resonate가 어떤 거? 울려 퍼지다, 공명하다 그런 뜻이었죠. 자, 그러면 얘가 울려 퍼지다는 뜻의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울려 퍼진다라는 것은 한 번 울리고 끝 그게 아니라 뚱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러면 울려 퍼진다라는 것은 얘는 어떤 느낌을 준다고? 약간의 지속성의 느낌을 주는 거죠. 지속성의 느낌을 준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뒤쪽에서 쭉 가다가 뭐가 보였는데 쭉 가다가 요게 딱 보였잖아. 그쵸? 그러면 temporary는 일시적인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순간적이라는 것과 지속된다라는 것이 서로 이미지가 안 맞는 거죠. 그쵸? 해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지속성이라는 말은 이 말과 안 맞기 때문에 똑같이 지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무엇으로 지속되는 그런 뜻의 lasting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뉘앙스를 EBS 연기 교재에서도 풍기고 그 다음에 기출에서도 풍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밑줄어의 문제만 풀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어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볼 때도 문장을 읽어갈 때 뭘 같이 생각하자고 의미와 그리고 이미지를 같이 생각해 주면서 읽어가자고. 그쵸? 그래야 그 관련성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의미하고 이미지와 함께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동일한 성격으로 잘 연결되는가? 이제 성격은 다 볼 수 있겠죠? 긍정과 부정, 이 성격이 잘 연결되는가? 어떤 가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금 어렵지만 같이 생각해야 될 게 같은 카테고리, 즉, 관련성이 있는 거 말 그대로. 즉,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의 밑줄이 있는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서 supply의 밑줄이 있어. 그러면 앞이나 뒤에 economy나 demand, inflation이나 market 이런 식의 economic activity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제시되면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봤을 때 안 보여. 그럼 어떨 거야? 같은 범주에 묶이는 단어인가? 그렇게 밑줄이 하는 역할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죠? 의미, 이미지, 성격을 생각하고 거기까지 봤을 때 잘 안 보이는데 그럼 마지막에 무엇을?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준다. 알겠어? 자, 갑니다. 아무튼 이런 관련성 가지고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줄 주변에 이런 시그널 표현들이 있죠? 이런 시그널 표현들 조금 주의해서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니어 코드는 참고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밑줄 중에서 반대말로 만들었을 때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이 보이면 그 부분이 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요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내용의 흐름을 무엇을 함께 얘네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찾아가 보자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30번 하고요. 아니 30번이 아니다. 1번하고 2번 지금 두 문제 연속해서 풀겠습니다. 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시간은 5분.
알람아니지. 그치? 자, 우리 열심히 봅시다. 자, 일단 두 문제 둘 다 중요하거든요. 둘 다 중요한데, 일단 1번은 전체 내용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정답이 되는 것 주변의 내용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딱 연결과 주제 두 가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볼 거거든요. 자, 일단 1번은 지금 처음에 딱 보니까 한 가지 misconception이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쵸?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만 하되 꼭 그렇다고 고정시키지는 말아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밑에서 바로 잡아주거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misconception이라고 잘못된 생각이 나오죠. 그러면 뒤쪽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바로잡기가 나올 수 있다. 됐죠?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하면 뒤쪽에 바로잡기 나올 수 있음.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이건 과거에는 거의 고정된 규칙처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나오잖아. 그럼 밑에서 바로 잡아줘요.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거의 고정됐었는데 워낙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나온 것들 또 잘 분석하지 않냐. 그렇죠? 분석의 달인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그 정해진 패턴을 잘 푸니까 그 패턴에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자, 그럼 일단 중요한 건 그 누가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냐면 physical scientist라는 게 딱 보이죠? 물리학자죠. 그쵸? 물리학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뭘 살펴보고 있는 거야? 생물학을 살펴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학자니까 생물학을 생물학책처럼 내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보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생물학에 대해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는 환경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물리학자들에게는, 됐죠? 물리학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물리학자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리학자가 볼 때 환경은 무엇이라고? static entity라고 보는 거. 이게 물리학자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static은 바로 무슨 말이야? static은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stay에서 나왔으니까.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stay,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거니까 static은 정적인, 이렇게 보는 거죠. 정적인. 그 다음에 entity는 꼭 좀 알아주세요. 독립체 혹은 실체 이 뜻으로. 자, 그러면 조금의 예상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환경을 무엇이라고 보는 거? 정적이라고 보는 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지. 그럼 환경은 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그럼 이미지 그대로 떠올려봐. 환경이 정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럼 정적이지 않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움직인다라는 뜻인 거고. 잘 들어. 움직임은 곧 무엇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됐지? 그러니까 환경은 자꾸 바뀔 수 있다라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해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접근이 된다. 환경을 정적이라고 보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정적인 독립체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고? 별표. 자, 여기서 contribute는 어떤 뜻일까요? 그니까 잘 봐야 돼. 항상 어떻게 공부하냐면 자주 사용되는 어휘에 기본 뜻이 익숙해졌으면 문맥적 의미 2번 뜻 혹은 3번 뜻까지 조금씩 확장해 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아는 문제, 아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안 틀리는 거야.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자, contribut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딱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쓰일 때 얘기야. 그치? 이렇게 쓰일 때 contribute to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는 뭐뭇에 기여하다. 됐죠? 그래서 to가 같이 쓰이면 뭐뭇에 기여하다, 뭐뭇에 공헌하다. 그래서 뭐뭇을 발생시키다. 요렇게까지 이제 가능하죠. 그쵸? to가 있을 때 얘기야. to가 있을 때 얘기인 거고, 그냥 contribute만 쓰게 되면 contribute 명사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얘가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give라든가
provide하고 같은 말이다. 주다, 제공하다.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to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뜻이 좀 다르죠. 그쵸? 자, 이렇게 전치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뜻이 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요거. 그치? 그냥 identify 명사 그럼 무슨 말이니? 식별하다, 확인하다. 됐지? 식별하다, 확인하다 그 뜻이죠?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무슨 말이니? 뭐뭐와 동일시하다. 적어주세요. 식별하다, 확인하다, 뭐뭐와 동일시하다. 흔히 말하는 그 빙이 된다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뭐뭐와 동일시하다, 식별하다, 확인하다. 완전히 다르죠? 그쵸? 선생님 근데요 컨트리뷰트가 진짜 저런 뜻이 생기는 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있지? 컨트리뷰트에는 똑같이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to가 됐건 뭐 없건 간에 contribute 들어가 있죠. 요것도 알아야 돼. 요게 명사를 쓰이면 요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찬사라든가 곡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는 칭찬이라든가 물건 그걸 tribute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give의 뉘앙스를 같이 담고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주는 칭찬이라든가 곡물 그게 tribute. 자, 그래서 요게 give란 뜻에서 우리가 정말 쉽게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알지? distribute 무슨 말이야? 자, 적어주세요. this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this가 away 의미가 있지. 그럼 distribute는 바로 무슨 말이야? 멀리 주는 거죠. 그쵸? 멀리 쭉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유통시키다, 배급하다, 그쵸? 혹은 분포하다. 그 뜻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분포시키다는 뜻까지. 그쵸? 이제 이해되지? 멀리 주는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유통시키다, 배급시키다, 그 다음에 분포시키다. 이런 뜻이 다 든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걸 주는 거고, 그 다음에 to는 뭐뭇을 향하는 그 뜻이지? 이쪽으로 향하게끔 뭔가를 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요건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정리한다. contribute 하면 그냥 명사만 쓰면 provide. 됐지? 그럼 다시 간다.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환경이라는 것을 정적인 독립체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쵸? 진화가 progress, 진행되면서. 그치? 그러니까 환경은 진화가 진행돼도 아무런 것도 제공하지 않는 정적인 거라고 본 거야. 환경은 정적이고 환경 속에 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러나, 자, howev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상황이 다 바뀌겠죠? 자, 그러나, by no means the case 이렇게 보이죠? by no means는 never하고 같은 말이죠? 그쵸? never하고 같은 말인 거니까. 자, 그러면, 자, 그러나 이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서 그 by no means가 never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뭐뭐 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never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건데 여러분 적어봐요. 이렇게 딱 부정어 다음에 요게 딱 보이지? 그치? 부정어 다음에 요게 딱 보이면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부정어, 뭐 no라든가 never 그것 다음에 이렇게 case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사실 뭐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고 부정어 다음에 the case가 보이면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not 대신에 never의 느낌을 주는 by no means를 썼을 뿐인 거고 by no means도 not과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not the case는 not true. 됐지? not the case는 not true. 이렇게 자 그럼 갑니다. 잘 따라와 이제. 봐봐. 야 그러면 잘 따라와.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환경은 정적인 독립체가 아니야. 그리고 정적인 독립체면 진화가 진행되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그거 아니래. 무슨 얘기야? 환경은 계속 움직이며 진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봐야 돼. 됐지?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far from도 똑같아. by no means 비슷해요. never. 자, 그러면 결코 정적이지 않은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지? 끊임없이 바뀌니까 환경은 움직인다라는 거 잘 들어.
환경 그러면 앞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정적인 애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었지. 그치? 그러면 정적이지 않으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환경이 누구에게? 환경 속에 있는 생명체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뭘까? 새로운 정보를 계속 줘. 환경이 환경 속에 있는 생명체에게 새로운 정보를 계속 준단 말이야. 그치? 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데 있잖아. 지금 따뜻하지? 다음 달부터는 졸라 추울 거야. 이게 환경이 계속 뭔가 추워진다라는 느낌의 정보를 생명체에게 줘. 그럼 그 생명체는 어떻게 되겠니? 환경이 주는 새로운 정보는 생명체에게 뭐가 될 수 있을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는 자신의 환경이 바뀌는 거지. 잘 따라와. 환경이 생명체에게 새로운 정보를 줘. 자, 내가 이렇게 이 환경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주변의 환경이 나한테 계속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게 환경이 바뀔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 바뀌는 환경에 맞춰서 내가 또 적응해야 되잖아. 그럼 환경이 나에게 주는 새로운 정보는 생명체인 나에게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바뀌어야 된다니까? 나한테 뭘 주는 거야?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내가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들 듣고 이해됐잖아요? 그럼 꼭 한 번만 복습을 해줘. 그래야 다음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수능적 사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능만 얼마나 했겠니? 되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익숙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면 돼. 알겠어요? 자, 좀만 더 집중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진화하는 개체지. 그치? 개체군이지. population. 개체군이라는 건 뭘로 볼 수 있겠어? 환경 속의 유기체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환경 속에 생명체 있지. 그치? 자, 여기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환경 속의 개체군.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체들의 숫자잖아. 그러면 얘는 환경 속에 있는 뭐가 되는 거고? 크리처가 되는 거고. 그치? 크리처가 되는 거고, 크리처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거니즘이 되겠지? 오거니즘. 됐지? 그러니까 챌린지가 맞는 거지. 왜? 환경이 계속 바뀌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너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 계속 도전을 하는 거니까. 됐지? 앞에 나오는 정보하고 챌린지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다. 자, 고등 유기체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발달한 생명체에게는 가장 그 의미 있는 변화죠. 환경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바로 어떤 거냐면, 동시에 진화래. 무엇에? 다른 유기체가 동시에 진화하는 거래. 자, 내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A라는 유기체야. 이 A라는 유기체에게 가장 그 의미 있는 변화는 그냥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옆에 살고 있는 B라는 그 똑같은 유기체의 변화야. 알겠어요? 환경 속에 있는 유기체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뭐다? 또 다른 그 유기체의 변화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나한테 가장 그 의미 있는 변화는 옆에 다른 새끼에게 생기는 변화라는 거야. 됐지? 그럼 환경 속의 생명체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개체의 변화야. 그치? 다른 개체의 변화. 자, 그래서 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어떤 게 보이는 거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말과 그 다음에 말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 바로 포식자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쵸?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한다. 환경 속에 있는 A라는 유기체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B라는 유기체의 변화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얘의 변화야. 그럼 얘의 변화와 얘의 변화는 서로 관련성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말이 발가락이 5개가 있는 발에서 말발굽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건 말 자체에게만 일어난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자체의 변화는 옆에 있는 다른 것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말은 왜 진화를 하고 왜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 혼자 있으면 안 바뀌는 거야.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봐. 말의 변화가 다른 유기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유기체의 변화가 또 누구에게? 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환경 속의 유기체의 변화는 옆에 있는 다른 것들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말은
요렇게 5개의 발가락이 있는 것에서 말발굽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말발굽이 됐으니까 gallop은 질주하다는 뜻이잖아. 존내 빨리 다룰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렇게 유기체의 변화는 왜 그 의미가 있냐면 옆에 다른 유기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만약 말 혼자 살았어. 말 혼자 살았으면 이 새끼가 발가락에서 말발굽으로 안 바뀌어도 돼요. 왜? 그냥 혼자 살면 되니까. 근데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자신을 쫓아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가 있단 말이야. 사자라든가 호랑이들이 옆에 존나 많이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는 살기 위해서는 옆에 환경 변화가 생긴 거지. 말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자들이 막 왔어. 그럼 환경 변화가 생겼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자들이 바로 말에게 엄청난 도전 과제를 제시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없으면 꼭 진화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바로 나오지. 그치? 뭐가 보이니? 여기 of no advantage. 이익이 되지 않는. 이렇게 보면 되죠. 이익이 되지 않는. 무엇이 없다면 포식자에 의해서 추격을 받지 않는다면 말의 빠른 그 속도로 이렇게 그 바뀌는 그 진화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환경 속에 있는 한 유기체의 진화는 다른 유기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말의 효율적인 달리기 메커니즘은 결코 진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하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바꿔 말하면 이런 사실이 없었으면 말은 진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들어. 말은 무엇 때문에 진화를 한 거야? 포식자가 있으니까 진화를 한 거지. 안 잡아먹히려고 얘는 빨리 뛰어야 돼. 그치? 바꿔 말하면 얘가 없었어. 얘가 진화하지 않았어. 그럼 말도 진화하지 않았을 거야. 됐지? 그럼 지금까지 말과 포식자 이야기를 하면서 유기체의 진화는 다른 유기체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뭐가 답이야? 5번이 답이죠? 그쵸? 자, 여기 consequently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얘는 뭐 여기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앞쪽과 같은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다뤘고요. 법칙인데 어떤 법칙이야? 뭐뭐를 바탕으로 하는 그 말이죠? 생태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칙. 그치? 다른 유기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그 선택적인 건 바로 뭔가요? 선택적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다른 유기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법칙은 필연적이라는 거지. 꼭 그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무엇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얘를 필연적인, 필수적인, 그래서 어떤 거? essential로 바꿔줘야 맞다고. 선택적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진짜 딱 주제야. 주제를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왜냐면 앞에서도 쭉 읽어가면서도 한 가지 이야기를 했고 consequently를 쓰면서 또 같은 흐름이라는 것까지 또 그대로 말을 해줬단 말이야.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주제 문제야. 주제 문제니까 주제와 어긋난 밑줄 그대로 하나 고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essential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됐죠? 잘 들어. optional은 어떻게 본다고?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선택적이기 때문에 꼭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살짝 리프레시가 필요하니까 쉬었다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